안녕하세요. 대체적으로 늘 지각을 합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올 겁니다. 8분에, 11분에, 한 25분까지 계속해서 한 번씩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죠? 네? 68페이지 취소부터죠. 취소. 오늘 어디까지 해야 돼요, 원래? 물건 총론까지 해야 되죠.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쭉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이래? 이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민법만 없나요? 다 없어요? 다음 주에는 수업이? 공법하고 세법만 있고, 그분들도 다 같이 하지 왜 그랬지? 화목금이 없다고 수업이? 화목금이 없으면 월 있고, 수 있고. 뭐야 그게? 오호, 그러면 어쨌든 복습의 시간은 있네요. 휴가 갈 시간은 없어도 복습할 시간은 있네. 아주 다행이네요. 복습 좀 많이 하시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곤란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죠. 이제 하는 방법은 문제 풀면 풀이 했잖아요. 풀이하고 가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 소리보다.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기본설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복습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루즈하게 자꾸만 앞 페이지 보고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간 건 나중에 이해가 와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맨날 반복하니까 책 두께가 이만큼 되면은 여기는 까매. 옆에서 이렇게 봐도 여기는 뽀얗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나가시라고. 계속 쭉 나가서 반복하다 보면 이미 앞에서 기본서 읽어왔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저질러야 뭔 일이 일어나고 해결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깨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주택관리사 시험 봤다는 얘기 들었죠? 겁나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여기 아마 합격생 몇 명 나왔을까요? 여기 아마 2차 개강 못할지도 몰라요. 학원들이 전멸한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명도 합격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합격자만 2차를 봐요. 근데 갑자기 재작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보통 중개사 시험 보면 22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이거는 29분 걸렸어요. 문제 푸는데. 함정도 많고 판례도 굉장히 디테일한 판례, 나도 못 본 판례들도 몇 개가 나오고,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나온 판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3주 전에 나온 판례도. 보통 금년에 나온 판례는 금년 시험에 반영 안 했는데 아주 악을 썼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 낸 사람들이 중개사 시험도 내요. 금년에 시험위원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집에서 기본서 읽어갖고 와야 되죠. 문제 풀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문제 풀어갖고 오면 답이 외워지기 때문에 내 설명이 안 들어와요. 제가 설명할 때 답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들어와. 문제풀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은 참견할 것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민법은 절대 집에서 풀어갖고 오면 수업은 그냥 허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답만 외우고 가서 모의고사에는 고득점 나와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고득점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가갖고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여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떤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기본소에 있는 내용들 그 사람들이 기본소 다 가지고 들어가요. 조금 뭐 이름 있다라고 하는 선생들 기본소는 다 가지고 들어가. 거기에 있는 표현들 거의 다 빼버려요. 출제 교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업까지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이제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한 정보는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기본서 많이 읽어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업해야 되죠. 수업하고 복습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식사를 해야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좀 갖고 얼른 문제풀이 할 때 4시간 문제풀이 하고 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는 거 이거는 1시간 이내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서 한번 읽고 요거 할 때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과정이 끝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내일 거 예습해야 되죠. 내일 거 예습하고 그 다음날도 요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2달 과정 끝나고 나면 굉장한 실력자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싫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어렵다라고 하면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이게 불가능한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근데 항상 이번 시험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 들은 사람들은 90% 합격했어요. 실제로. 근데 꼭 자기만의 방법이 있죠. 자기만의 노하우. 떨어졌던 노하우인데 이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 망가지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꼭 얘기해. 에이, 필요 없어. 여기서 나와. 시험 출제하러 가지 왜 여기 있나 몰라. 네, 필요 없어 그거. 아이, 여기 하면 돼. 저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긴 뭘 왜 괜히 그래요. 요번에도 제가 그랬어요. 자꾸만 그렇게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할 때는 혼자 공부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기본서 읽는 게 나아요. 혼자 문제 풀이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 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 읽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있는 지문 이거 하나 외운다라고 해서 절대 시험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이거 풀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늘 나오는 지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만 하면 되지 문제풀이 혼자 한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예,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거의 90% 합격했어요. 90% 잘 합격하셨다고. 끝까지 들으신 분들. 근데 중간에 항상 뭐 이렇게 조금씩 일명 삐딱선 타시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해갖고 절대 선생만큼 진도 못 나가요. 근데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수업만 들으면 내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수업 왜 들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내 걸 만들어야지. 수업은 뭐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자료 저장해 놓고 집에 가서 수업 내 걸 만든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만큼 집중 안 하고 선생이 얘기하는 거 적으려고 들고 뭔가 내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하려고 의존성만 자꾸 키워놓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통째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4시간 수업이 끝나면 배가 고파야 돼요. 엄청나게 배가 고파야 된다고. 허기가 지고. 이걸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안 쓰고 뭐만 썼어요? 이것만 썼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해야지, 거기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해야지. 근데 그 의지가 집에까지 연결이 되냐면 안 그렇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여기 있는 피가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그 의지는 많이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거의 내 걸로 만들고 집에 가서 복습은 1시간 이내에 끝내버리고 기본서 읽고 두 번째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세요. 여기서는 지금 의지가 눈빛이 좋아. 근데 다음 주 제가 인더 모닝에 딱 보면은 벌써 어디 갔는지 없어. 그게 싹 다 없어요. 예. 자, 자꾸 잔소리하면 짜증나니까 20번 문제 볼게요. 68페이지 20번이에요. 자, 취소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근데 무효는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견을 언제 했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발견을 언제 했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설명할 때 설명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게 되면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네요.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철회와는 구별이 된다. 이건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철회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취소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철회는 또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철회하느냐에 따라서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도 어떤 행위를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소급효가 없이 장래효만 있는 취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용어는 취소다, 철회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본질로 가면 취소의 본질은 소급효가 있는 거고 철회의 본질은 장래효만 있는 것이다.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2번이 틀렸고요. 취소 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그런가요? 취소 사유가 법정 사유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니까. 이럴 때 뭐가 있을까요? 취소 사유 재착사강이잖아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거 이외에는 취소 사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해제는요, 약정 해제도 있죠. 합의에 의한 해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법정 해제도 있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법정 해제, 그다음에 약정 해제가 있죠.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럼 토지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또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해제 해지와는 구별이 된다. 그래요.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라고 할 때 그 법률 행위의 의미는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요, 계약 자체인 거야. 취소는 내가 한 의사표시를 내가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요,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상태에서, 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법률행위 있죠. 그 법률행위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주장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봤죠? 예, 그렇게 접목하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가 생기는 취소는 원상회복의 효과가 생기는 해제와 구별이 된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원상회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을 굳이 비교하라고 한다면 원상회복은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 좀 더 개념으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안 받았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았던 상태요? 예? 처음부터 안 받았던 상태요? 맞아요. 처음부터 안 받았던 상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얘한테 돈으로 받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돈을 1억 원을 줬다는 거야. 7월 1일자로. 그리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며칠자로? 7월 10일자로. 그럼 1억 원이라고 하는 돈 여기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받았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럼 얘가 통장에 가지고 있었으면 뭐가 생겼을까? 이자가 생겼을 텐데 이자가 어디로 와 있는 거죠? 여기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이자가 발생했죠? 그 이자까지 같이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여기에다 생겼을 걸, 이자까지. 그럼 물건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물건에 뭐가 있을까?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실까지 같이 돌려줘라. 이게 이제 원상회복인 것이고,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부당이득이 있어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없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부당이득만 반환했다. 그럼 나한테 생긴 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반환하고 나면. 그럼 상대방도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면 상대방도 손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취한 부당이득은 상대방의 손해니까 내가 부당이득만 반환하고 나면 상대방은 손해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게, 물론 상대방의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한테 생긴 부당이득만 돌려주고 나면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을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받은 걸 주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손해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원상회복 해주고 나면
규칙 사유가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요. 취소 사유는 뭐라 그랬어요? 법정 사유 이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해제는요, 약정 해제도, 법정 해제도 있지만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에 의한 해제도 있다. 효과는 다 소급해서 소멸하고,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합의에 의한 해제든 효과는 다 소급해서 소멸하고 제3자 보호 규정이 다 있죠. 합의에 의한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합의에 의한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 합의에 의한 해제 적용되는 거 두 개라고, 소급해서 소멸한다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개, 어딘가 보면은 필기 다 해놨을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시험에 답으로 들어갔다고. 그렇죠. 합의에 의한 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답으로.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해제한 경우에 어디서 거래한 누구는, 내가 4칸 이렇게 해서 맨날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한 누구는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다 아니다, 이거 골라내는 문제 나왔다니까.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답으로 나와요, 실제로.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다른 시험에 반영이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봐고 을이 있어요. 을이 있고,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7월 1일자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둘 다 후회스러운 거야. 그래서 7월 3일자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하자? 취소하자. 그러고 합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취소 방법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7월 5일자로 갑이 을에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그럼 내가 사기꾼이 된 거잖아요. 사기에 의해서 취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을이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취소가 뭐가 있죠? 차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차고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비록 일부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법에 정해진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법에 정해진 대로 행사하는 거니까 착오에 의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 착오자에게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일부 과실, 경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실에 의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법에 정해진 취소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법에 정해진 취소권을 행사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위법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잊어버렸구나. 네, 물론 이제 또 다시 기억이 날 때가 있겠죠. 언제지 근데 그게? 그래서 7월 7일자로 얘는 자식 공부 좀 해. 그리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7월 1일자로 7월 3일날 취소의 합의가 있었고 7월 5일날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잖아요.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계약은 소멸한다. 두 번째, 최초 합의가 있었던, 매매가 있었던 데가 아니라 합의가 그 기준이 되므로 7월 3일자로 소급해서 계약은 소멸한다. 아니다. 7월 처음에 취소를 했던 7월 5일자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아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있었으니까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월 7일자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아니다. 쌍방은 서로 이행의 의무가 있다. 답 뭐라 그랬죠? 처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답 뭐라 그랬어요? 답 뭘까요? 손 들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손 들으라 그럴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3명인가 4명인가 밖에 손 안 들고 나머지는 선생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고민을 하면서 같이 손도 들어보고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결론만 알면 돼. 근데 그 결론이 머리에 안 남는다고. 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이 머리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문제를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취소 사유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법정 사유 제착 사강밖에 없다 그랬죠. 이건 아세요?
뭘 대답을 해봐요. 취소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 네 가지. 뭐요? 제착사각. 이 법에 정해진 사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그러면 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4번이에요. 자, 1번이 답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2번이 답이다. 한 명도 없고. 3번이 답이다. 한 명도 없어요. 4번이 답이다. 들어보세요. 셋, 여섯, 11, 13. 5번이 답이다. 여기 13명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강생들? 네, 이게 답이죠. 그렇죠? 이게 답인 거야. 그때도 웃었거든? 똑같이. 네. 다음에 나오면 틀린다고. 이게 우리 시험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는데 나온다고.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취소 사유는 뭐밖에 없다고요? 제착사각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취소하자고 합의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밖에 없는데 합의에 의한 취소는 없는 거야. 합의에 의한 해제는 있어도. 아시겠어요? 그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이거 자체가 무효고 합의에 따라서 사기를 주장했어도 착오를 주장했어도 사기 안 쳤는데 무슨 사기고 착오가 없는데 무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죠? 효력이 없는 거고 매매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행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이제 속았냐면 여기에 속은 거야. 그렇죠. 취소 합의가 됐으니까 취소해도 될 것 같은. 근데 머릿속으로는 법정사유 제착사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있어요. 답을 못 고르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안 쫓아오는 사람까지 다 끌고 가기 이제 힘들어서 그만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2번.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취소권이 없는 자.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제한 능력자. 취소권자 맞나요? 취소권자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공부했을까요? 한대승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자. 한자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한자 얘기하는 거죠. 대는요,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그래요. 그 다음에 승계인.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법정 대리인은 자신에게 아예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제한 능력자 스스로 한자죠. 두 번째, 과실 있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한 자. 과실이 있는 착오자랍니다.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과실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중과실이 없으면. 왜냐면 우린 또 과실이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미워지거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죠? 중과실을 찾아내줘야 됩니다.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인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죠. 임의대리인은 뭐가 있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상속인.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상속인. 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상속인은 원래 피상속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면 되는 거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에게 아예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죠. 그럼 추인을 한번 보세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추인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 읽으면 뭐합니까? 좀 들으세요.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하는 거야?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뭐를 포기한다고요? 취소권을. 누가?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추인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 자가
추인권자네요. 그런데 모든 추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차고사기 강박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임의대리인이 특별수권이 있어서 취소권이 있었으면 추인권도 있어요. 임의대리인에게. 그렇죠? 그런데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 후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책이 있는데 요번에 답으로 딱 들어간 거야. 많은 책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판례가 뭐라고 돼 있냐면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거기서 전이라도는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부 책에서는 전이라도 하니까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80%의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런데 시험에 딱 나온 거야. 답으로.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지금 막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야. 판례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이. 우리는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했어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가 소멸해 버린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다시 읽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저 인간은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데 머리 이거 꼭대기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 아, 두 번째 읽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이상하죠. 두 번째 정도 읽고 있는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사만십이라 그랬죠. 추사만십이에요. 그래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3이지 취3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취3 아니다. 거기도 다 적어놨습니다. 책에도 잘 보십니다. 취3한십 아니다 이렇게.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고 한 날로부터 추3 한십이고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이익만 돌려준다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제한능력자는 항상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뭐가 틀린 거예요? 전에만. 그렇죠. 후가 아니고 전에만이죠. 예, 전에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란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 보류가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답은 5번입니다. 그죠? 예,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넘겨보시고 25번 문제는 취소권자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취소권자 누가 하는 거죠? 한대승 씨가 누구에게?
첫사랑, 그때 그 사람에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은 병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정에게 갑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정은 무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했다. 그래.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래죠. 그러면 관계가 갑이 있고 상대방 병하고 거래하는데 임의 대리인 을이 있었답니다. 을이 상대방한테 뭘 당했대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얘한테 의사 표시했대죠.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런데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병이 누구에게 팔았답니까? 정에게 팔았다. 그럼 현재 토지 위에서 줄넘기 하고 있는 사람 누구요? 정이 줄넘기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토지에 가니까 을하고 갑이 같이 갔다고. 가서 보니까 줄넘기 하고 있는 사람이 병이야, 정이야? 정이죠. 그럼 갑이 물어보겠죠. 을한테 쟤냐? 네, 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와가지고 얘한테 갑이 그러겠죠. 어이 나가. 내 땅이야. 나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얘한테는. 취소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첫사람 병에게 해야 되죠. 예, 그래요. 그럼 취소권자는요? 또 나올 줄 알았어. 조금 기다리면 또 나온다. 이제 병도 나온다. 정도 나오고. 조금 기다리면 나와요. 갑이지. 갑이잖아요. 취소권자는 한대 승씨라고 얘기했는데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임의 대리인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 본인이야. 아시겠죠? 본인이 취소권자고요. 상대방은 누굽니까? 병인가요? 취소의 상대방은 정이 아닐까요? 병인가요? 그래요. 얘는 왜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왜? 얘 첫사람이 얘잖아요. 얘가 첫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예, 을이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정과 무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뭐야? 이게 잘못됐네. 병이 아니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 문제는 제3자 병이 여기다가 사기를 쳤대죠. 그럼 상대방만 누구예요? 여기 사기는 이제 얘가 친 게 아니라 그럼 누구죠? 정이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뭐 사기 친 사람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문제로 가자고요. 갑의 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사기로 인하여 정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정은 그 토지를 무에게 매도했다. 그럼 줄넘기 하고 있는 사람은 무일 테지만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정이고 얘는 사기를 친 사람이죠. 이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취소권자는 누구고요? 본인이고. 상대방은 누구다? 첫사람이다. 이거 찾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제한 능력자, 차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 그 대리인 승기인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도 같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과 달리 추인의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며. 이건 취소의 효과고 추인의 효과는 그럼 추인하게 되면 그냥 유효잖아요. 유효 확정이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입니까?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둘 다 틀린 말이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된다고. 못 들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서에 보세요. 어딘가 적어놨을 거야. 그래서 소급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쓰는 말은 소급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틀린 거야. 그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 다 틀렸죠. 근데 맞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부터 유효로 확정된다. 그럼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적지 마시고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유효는 유효지만 무슨 유효야? 유동적 유효잖아요. 불확정적 유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인 거야. 그때부터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하지만 확정된다 말을 빼고 나면 그때부터 유효다, 소급해서 유효다, 그럼 다 틀린 말이라고. 똑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말장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의미가, 효력 발생 시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소급효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담보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법정 추인도 추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종료되고 난 후에 했어야지 종료되기 전에 한 건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추인은 뭐라 그랬죠? 다시 쫓아해봐요. 모든 추인은 뒤에 거 쫓아가라니까.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원인이 이미 했잖아요. 다시,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면 그럼 차고자는 언제 추인할 수 있어요? 차고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요? 성년이 되고 난 후에 할 수 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피한정 후견인은 안 나오고 미성년자만 나오니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성년자가 되고 난 후에 추인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요? 그렇지,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네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정 추인의 경우에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고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하겠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는 추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취소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거 따지면 법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29번보다는) (30번) 문제,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더 좋겠네요. 28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답니다. 옳은 겁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의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가요? 자, 보세요. 계약이 어떻게 적법하게 취소가 됐대죠? 취소가 됐답니다. 해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취소가.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의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죠.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서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방 당사자만이 이행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만, 이행받은 사람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겠죠. 또 계약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 대금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된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건 원상회복의 의미인데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뭘 갖는다는 얘기일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면 쌍방의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또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그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럴까요?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죠? 취득하는 경우도 있네.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취득하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다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있나요? 두 개 다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죠? 먼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선악불문하고 모든 관계 싹 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랬죠. 근데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거는 그치 상대적 취소니까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또 매매계약의 취소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아닙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17회 때인가요? 19회 때인가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취소는 30번 문제로 한번 가시죠.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갖는다든지 그 분할이 가능하다를 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원론적으로는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다는 원론은 가지고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 가서는 일부만의 취소를 인정해 준 사례는 아직은 없다. 그렇죠? 일부만의 취소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취소권자 상대방에 대한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는 추인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만 법정 추인이죠.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이행의 청구라든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 된다요. 자, 기가 막힌 문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해버리죠. 법정 추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제3자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값이 있습니다. 2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고 얘는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취소권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취소권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입니까? 왜 갑이 취소권자죠? 사기 당했잖아요. 재착 사강,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취소권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매대금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A한테, 자기 동생 A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해 버렸다고. 이후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기를 이유로 갑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죠. 왜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했잖아요. 근데 왜 취소할 수 있죠? 금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야. 금전이라고 하는 건 지급이 되는 순간 일반 재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억을 받는 순간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여기서 발생한 5천만 원인지 다른 5천만 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또 어디에서 우리 공부했냐면 저당권의 물상대위에서 공부했다고. 저당권의 물상대위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보상금 청구권 이행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버려라. 왜? 이미 지급이 되고 나면 일반 재산에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전이 지급되고 나면 그 금전은 얘한테 받은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 중에서 한 장을 여기다 줬다라고 하더라도 받는 순간 이건 뭐가 돼요? 일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여기 중에 일부인지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의 일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의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었다는 거예요. 두 필지의 땅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얘한테 양도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양도죠. 이때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정 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됐고요.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 당시 이 일을 유보한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건 2번이죠.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145조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미성년자 갑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 이행을 하였다. 법정 추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왜 아니고 법정 추인이면 왜 법정 추인입니까? 미성년자는 아직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이런 행위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모든 추인은 뭐라 그랬죠? 원인이 종료되고 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미성년자인 상태니까 아직은 추인이라고 볼 수 없네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그래요. 착오자가 이행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받았대죠. 법정 추인이라 볼 수 없겠네요. 또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했다. 이행을 받았네. 그럼 법정 추인인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의 보류가 있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정 추인이라고 볼 수 없죠.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이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의 보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인데 이게 3번 지문이 말이 많았어요. 이게 행위에 역행하는 이의 보류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행위에 역행하는 이의 보류는 이의 보류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유료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댔는다. 그럼 유료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대는 그 행위는 주차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청약이거든요. 그 나오면서 나 주차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차 갖다 댄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이의보류거든. 행위에 역행하는 이의보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의보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인데 여기는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내버렸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럼 중도금 받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역행하는 이의보리인데 이걸 이의보리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는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실한 답이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거든요. 사기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위에 뭘 해줬어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자기가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양도했다. 그렇잖아요. 소유권이 몇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가지 권능. 가치는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라고 하는 2가지 가치인데,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이용가치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확실한 답이 4번에 있는 거야. 그럼 3번에 그때도 이의제기할 때 뭐라고,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인가 그랬죠. 거기서 뭐란 답이 나왔냐면은, 아니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강박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 칼 들이대고 안 받아? 그럼 어떻게, 칼 받을래? 돈 받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칼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억지지, 억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안 받아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그래요.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걸로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위 4의 정은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이 법정 추인 사유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었잖아요.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했다, 법정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겠죠? 그 다음에 3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 대리인을 모르게 갑소유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죠. 답 나왔나요? 나왔어요, 답? 몇 번이죠? 2번입니까? 다른 답 나온 분 없어요? 다른 답 그냥 하자. 자, 옳은 건데요,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갑은 성년자로 되었으므로 위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성년자가 된 날이잖아요. 그날로부터 아직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잖아. 17세니까 몇 살이 돼야 성년이죠? 예? 19세입니다. 19세. 19세가 돼야 성년이 되죠. 민법상 성년이 19세예요. 20세가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세가 된 날로부터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갑은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인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성년이 됐죠?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어떻게 됐어? 종료됐잖아요. 그날로부터 3년이니까 3년간 취소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추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갑은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다 틀렸죠. 그냥 2번 하나,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다. 왜 취소도 할 수 있느냐?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권도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5번. 을은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그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을이 누군데?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왜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좀 아는데 그렇죠? 법정 대리권 소멸했죠. 성년자가 됐으니까 법정 대리권 소멸한 겁니다. 좋습니다. 35번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쉬었다가 조건기한 할게요.